고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주간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의도, 용산, 강남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돌아섰다 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여의도하고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이 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상가 점포 매물이 30%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빡빡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절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도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요. 안 좋아요?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술 기운 있죠? 진짜? 근데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지금 정상인가? 요새 막 더위 먹고 네.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울 때 술 먹으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먹었어요? 더위를 잊어보려고 시원한 맥주 먹었지. 네. 자, 지금 얼음발에 오줌 누기죠 이게. 그거 먹으면 더 더워지는데. 근데 여름에 또 시원한 맥주로 네. 더위를 씻어줘야. 네, 씻겨졌어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에 네. 몸을 맡기는 걸로. 네. 그렇죠. 요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주 그냥 다들 몸살이에요. 진짜 더운 것 다들. 같아요. 그죠. 네. 예전보다 더 더워지는 거 같죠? 올해 최고 덥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끔찍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에어컨과 함께 요새 매일매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막는 거래세 문턱. 그래서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잡고 있는데, 종부세 인상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합리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거래세도 좀 인하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나 보죠? 일단은 거래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보유세를 높이면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니들이 뭘 해준다고 자꾸 세금 많이 걷어가. 거래세 늘리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겠다. 뭐 이제 그런 일종의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줘야지. 뭐 세금만 다 가져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는 비싸고 그러면 세금 다 걷어서 뭐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그거죠. 네, 사실 종부세 요번에 종합부동산세 대책은 타겟 말 그대로 핀셋 규제 뭐 이런 개념의 일환으로 간 거라 사실 이제 약간 뭐 약발이 별거 없다라는 인식들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난주에 이제 나온 발표에 보면 보유세의 전체적인 손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가를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공시할 거냐,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도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보유세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니까 재산세. 지금 종부세는 일부만이라고 하면 해당된다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 그러니까 대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청이 걷어가는 지방세들이 지방세 세수가 평균적으로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아마 거래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세 인하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거래세가 인하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 정부 세수고 부족하면 정부 중앙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장 줄어들면 그거를 정부가 보조해 주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렇죠. 세금 괜히 낮췄다가 지방 정부가 커봐 우리 돈 없어 돈 내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를 재산세 세율은 안 높이더라도 주택 공시 가격을 높여서 재산세 증가분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그거에 대한 거래세 감소분이 또
서로 이제 상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산세 올리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재산세 올려주고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래?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높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허들이 낮아진다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맨날 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거래세를 낮추고 해외의 사례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제 진행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세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 놓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세제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게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세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아무쪼록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내릴 때가 있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지나 오피스텔이나 건물에 대한 거래세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취득세 4% 주택을 빼고. 그러니까 취득세 4%라고 하는 게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취득세로 됐지만 과거에 취득세 등록세 두 개를 나눠가지고 2% A%에서 4%였던 거잖아요. 그 네. 이전에는 5.8%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4%로 낮춰준 것도 그 당시에 주택 기준 시가로 5.8% 내던 거를 실가로 바꾸면서 4.6% 낮춰준 거라서 실제로는 세금이 엄청 그 당시에 엄청 늘어난 늘어났죠. 거죠. 근데 그거를 주택 부분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낮춰주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럼 높게 계산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아니 필요가 오피스텔 3억짜리 사는데 취득세가 3억짜리 사는데 1,500이라니까요. 집값이 5% 올라도 본전이야. 그렇잖아요. 뭐 지금 상승률 0.몇% 이 소리 하고 사지 있는데.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세가 너무 부동산 사지 주택이 말래잖아.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 나오고 하는 것처럼 세율을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네, 강 소장님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품 매수에 관심 있는 걸로 아니 네, 이렇게 마무리 지금. 거래세가 너무 높다 나는. 자, 일단은 거래세가 높아서 과연 거래 절벽이 나올까요? 이거는 거래세 때문에 거래 절벽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것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고 집값이 결국 집값의 일정 퍼센트 거래 절벽이 지금 주택 거래 절벽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6억 이하는 지금 여전히 1% 세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인 이유는 집값이 너무 높거나 또는 수요층이 이걸 받아줄 만큼 예, 돈이 못 쫓아가거나. 일단 못 들은 걸로. 아니 자금을 지금 잠가놔서 네. 대출 받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매수층들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장 매수로 돌아설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겠죠. 뭐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네. 부분들 포함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여의도하고 용산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네, 2030 서울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해서 강남과 광화문과 함께 명실상부한 3대 도심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리고 여의도는 업무 주거 공간으로, 용산은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 철로를 지화한 뒤에 그 위에 뭐 관광 쇼핑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싱가포르에 무슨 상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있는 간담회에서 네. 그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 얘기를 하겠다. 용산이랑 여의도 개발하겠다. 왜 그런 거죠 갑자기? 뭐 굳이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그런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기자 만날 일이 있고 뭐 했으니까 했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거 뭐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 발표가 되면 지가가 상승해야 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무슨 뭐 조심해야 된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고 왜 거기 가서 떠든 거야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네. 많고 네. 시장 자체가 다시 또 기름 붓냐 네. 타오르게 이것 네. 때문에 말도 지금 많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도자들 물건들 다 들어가고 예, 물건들도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팔린대요. 오후에 팔린대요. 그럴 정도로 가격도 올랐고 보니까 용산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게 부동산 사장님 어제 이제 길에서 만났어. 요새 어때요? 그랬더니 죽겠대요. 왜?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고 돈 잘 벌고 지금 돈 잘 벌 밥 좀 사라 그랬더니 아니래. 물건이 없대. 결론은 그거야. 물건들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용산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되게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뭐 가격 상승률 보면 용산구가 되게 높잖아요. 예. 용산구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최고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거래가 이제 매수가 또 안 붙은 거야. 한동안 그러다가 지난주에 싹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높은 호가를 받아주지 않아서 거래가 안 됐던 이제 30평형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싹 팔렸대요. 그래서 그 금액의 물건이 팔렸어요 할 정도로 지금은 뭐 그 금액보다 한 5천만 원 높게 나와도 바로 팔릴 것 같은데 내 물건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수를 건드린 거야. 매도는 물건을 들어가게끔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용은 그거죠. 용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용산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이게 용산 마스터 플랜이랑 서울역 마스터 플랜은 어느 일정 부분 겹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구역의 범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의도를 아예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서 지금 사실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의도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여의도를 통합 재개발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되게 이게 일부러 재개발 말을 썼느냐, 왜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재개발이란 말을 썼느냐, 재개발 재건축 차이도 시장이 돼서 모르느냐, 이런 비판에서부터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여의도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18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한 교수님들, 네. 위원들한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갈 건지 보고만 되는데 그 내용이 나도 너무 궁금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일단 기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땅을 기부 체납, 그러니까 여의도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곳에 땅들을 일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제 한강변으로 나가는 길을 열고요. 그러니까 땅을 말 그대로 갖고 와야지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뭔가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항구를 만들고, 용산 쪽도 뭔가 그런 걸 만들어서 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항구 만드는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뭔가 큰 틀에서 정비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얘기할 때 그때도 여의도 수변 뭐 조성하고 그렇죠. 있었죠.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그렇게 많이 뺏어오려면 결국 용적률 동상향이 필요하고 이제 지어지는 건물 형태도 좁은 땅에다 건물을 져야 되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져야 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주민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사업이 못 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다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부 체납을 역화사퇴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 지금 되게 말들도 많고, 네. 내부적으로 갈등도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거 하자는 거냐, 기부 체납 많이 하면 못하겠다 이제 얘기하고, 용산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 이제 과거에 국정무지구 막 할 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부 이촌동 다 수용해가지고 안으로 맞아, 들어가는 맞아. 항구 만들고 막 그랬던 그 조감도들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항구를 용산에 만든다고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또 지금 정작 여의도 그 이촌동 같은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원래 거기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이제 인센티브 줘가지고 용적률 499% 만들어서 뭐 800 몇십 세대짜리 이제 주상복합 짓는 형태로 지금 정비계획 요번에 수립했단 말이에요. 네. 수립하는 거 이제 공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성원 아파트랑 대림 아파트들이 한강변들을 이렇게 쭉 감싸고 있죠. 막고 있어요. 그 옆에 중산. 근데 거기다 어디다가 또 항구를 낼 건지. 그러니까 용산 마스터 플랜도 대체 뭘 담았길래 그런 건지 궁금하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 뭘 담았는지 궁금하고,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강남 그렇죠. 광화문에 있는 중심 금융, 그렇죠. 중심 지역 업무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런 거죠. 계획이 클수록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미래 도시 뭐 이런 그림만 용산구는 가면 미래 도시 용산 써졌는데 또 미래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 큰 그림만 만들어 놓고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복선에 깔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광장 규모의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의도 공원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용산에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용산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제업무직을 어떻게 할 건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땅 자체가 코레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건 건데 그거 별개로 지금 뭐 광화문 광장의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용산역에서 이촌역 가는 사이에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들이 있어요. 용산공원 남측지구, 그다음에 시티파크, 세계일보사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 참사 났던데 이제 그 포함해서 12개 블럭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넘어오면 3개 블럭이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이야. 이렇게 요 특별계획구역들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데들이 모이면 말 그대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가 니들 종상향 3종 일반 주거지역들, 일반 상업지역들 종상향 해줄 테니까 땅 내놔. 이렇게 해서 땅 내놓은 땅 가지고 거기에다 뭘 짓냐면 용산역에서 이촌역까지 쭉 이어지는 공원을 짓게끔 했어요. 공원으로 환수를 하면 뭐가 돼요? 국가 땅이 되잖아요. 그 밑에 지하도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용산 링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는 공원 짓고 밑으로는 다 용산 링크로 이어지게끔 이제 그게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면적을 더하니까 다 만들고 나면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 더 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그 식의 얘기를 얘긴 거고. 그러니까 뭐 용산 서울역 용산 철로 지하하겠다. 이거 오세훈 시장 이선할 때 공약이었어요. 그거 하겠다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과거 했던 얘기가 다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밑그림 자체가 과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조정해서 발표하겠다. 결국은 기부 체납 비율 얘기 나오면서 또 그러니까 여의도도 그렇고 하겠네. 용산도 그렇고 용산은 상대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국가 말 그대로 코레일 등이 갖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랑 코레일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랑 그 다음에 중간에 철도 지하화랑 이런 게 코레일이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박원순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이 얘기하고 나서 집값이 막 들끓어 오르고 다시 이제 영등포랑 용산이 막 이게 또 이 아파트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실컷 부동산 이제 좀 잡았나 싶었더니 다시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국토부 장관님이 용산 여의도 개발 이거 서울시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토부랑 협조해서 손발 맞춰서 상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긴급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좀 그래 이게 그렇지. 근데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소유 주체가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서울시가 이런 카드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땅을 뺏어서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마스터 플랜에 따른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을 해도 나는 재건축 안 하겠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안 하고 그냥 살게요. 리모델링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죠. 근데 용산은 달라. 땅 주인이 코레일이잖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용산 막 서울시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코레일 누가 흔들 수 있어요? 국토부가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렇지. 서울시 말을 듣진 그렇죠. 않겠지. 그걸 갖다가 하면 땅 주인이 코레일이 결국은 정부 밑에 있는 건데 철도 만들고 하는 기간 산업도 이런 거 자체가 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니네 맘대로 서울시 니네 맘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 얘기를 안 들으면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했다는 얘기는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 발표나 이런 거는 지가가 움직이는 것들,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좀 짚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강 소장님 얘기처럼 듣고 보면 이것도 얘기 나왔다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이거 뭐 그러니까 힘겨루기 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상황 뭐 이게 볼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허영만 씨 만화 중에 제가 되게 그 만화 제목인데 닭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자기 그 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개발의 압력이 필요하고 하면 뭐 오세훈 시장이 아니더라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도 하기는 해야 될 거다라는 건데 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겠죠. 최대한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안 보이게끔 영향이 적은 시점에 발표를 해서 좀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사람 투자를 하겠다고 몰려 들어가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남들보다 들어요. 빨리 가야 좀 더 일찍 사죠.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근데 이게 뭐 10년짜리가 될지 20년짜리가 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 단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을 달구는 요소는 되는 했다가 것 또 같고요. opo지면 어떡해. 또 한강 르네상스 엎어지듯이 그 사실 호로록 10년 전에 용산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개발 계획 보고 들어왔다가 2013년에 정확히 무산이 됐거든요. 국제업무지구 추진하던 게. 그래서 맞아. 설마 아니 삼성이 들어오고 국가가 맞아. 나서서 이렇게 했던 것도 이렇게 무너지나? 그 당시에 의외였어. 이제 같이 추진한 것 중에 서울시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그때 같이 추진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세권 개발하거나 하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교통이나 이런 거 바뀌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다 이제 관련해서 업무 용역하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 이제 그런 업체들 통해서 제가 얘기 듣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패닉이었어요. 안 할 거. 패닉이었어. 맞아. 맞아. 컨소시엄 뭐 사상 최대 뭐 어쩌고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갖고 무슨 뭐 대기업하고 뭐 어디 금융사하고 뭐 잔뜩 들어와갖고 결국 부도났잖아. 참. 그리고 사실 여의도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뭐예요? 왜 박원순 시장님이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재건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재개발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차이를 몰라서? 글쎄요. 그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감은 제가 안 와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모르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여의도 지도를 보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올해 법이 바뀌어서 도시환경 정비 그러니까 원래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보면 이 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종류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개예요. 지금은 이게 올해 2월달에 바뀌기 전에는 뭐였냐면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떨어져 나갔고 이제 나머지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랑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어요. 합쳐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 전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기 전에 법이 그러니까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보면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세 개의 재개발 사업 형태가 있었어요. 공장 재개발하고 도심 재개발을 합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그렇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온 거거든요. 요 세 개를 다시 다 합친 거예요. 재개발 사업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재개발 범위를 합쳤냐면 옛날에 아까 공장 재개발 지역은 공장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 지역은 도심 지역, 일반 상업 지역에서,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거 지역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나눠놨었는데 이걸 합친 건 뭐냐면 셋 다 재개발로 한 거고 이게 과거에는 주거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도 필요에 따라서 주거용 시설이 아닌 것을 지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상 왜냐하면 토지가 되게 귀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니까 주거 지역 안에도 오피스텔을 짓게끔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지역 안에도 뭔가 뭐
공연장이나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합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 지역 안에서 또는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이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의도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에서 대부분 하고 일부는 일반 상업 지역인데 지금 종상향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종상향을 하면서 땅을 기부 체납 받거나 금원을 기부 체납 받을 거라면 이제 금전 기부 체납도 되니까 현금 기부 체납도 된다고 하면 여의도를 종을 올리게 되면 과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형태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 체납 받는 비율이 조정이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여의도가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파트는 당연히 재건축이지 재개발할 수 없지 재건축이니까 사업 방식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곳에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니까 재건축이지라고 했는데 바뀐 법에서는 재개발 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요. 아 그렇군요. 네, 재건축 부담금 안 내도 돼. 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고 또 안전진단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의도의 없죠. 아파트들 중에 안전진단 정밀한 뭐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서 안전진단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재개발 사업에는 안전진단 재건축처럼 없단 말이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원래 정비구역 지정 요건 자체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노후도를 보지 않거든요. 노후도 그렇죠. 규정이 없단 네네. 말이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원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도 좀 더 쉽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고 재건축 부담금에서도 피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꼬드기면서 서울시가 이제 땅 장사한 여의도 주민들하고 협상 카드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사실 이제 모르지.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다만 이제 마스터 플랜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 말 그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수준의 관리가 아니라 딱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뭐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 등등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규제하고 사업 방식도 아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오면 알겠죠. 그게 이제 나오면 올가을 정도에 나오면 확실한 방향성을 알겠지만 그걸 내놓는 거를 지금 서울시가 정부가 니네 맘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어떤 마스터 플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구속을 해나갈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궁금해요. 자,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리해보면 그래요. 도심 재개발이었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재개발로 바뀌어서 편입돼서 들어갔는데 얘는 어쨌든 결국은 주택을 짓는다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상업지역 같이 포함돼서 개발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재개발이라고 명명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의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그렇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강소장님 얘기처럼 2030 서울 플랜에서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박원순 시장이 썼을 때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일찍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쯤 접근해 보시는 거는 뭐 반대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빠른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복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의도하고 용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강남은 좀 송파구 특히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나 봐요.